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에 설치 버튼 하나로 앱이 깔리듯이 리눅스에도 똑같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름이 조금 딱딱하게 패키지 매니저일 뿐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설치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 컴퓨터에서 뭐가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리눅스의 설정 메모지인 환경 변수까지 쭉 훑어볼 거예요. 분량이 좀 되지만 하나하나는 전혀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따라오세요.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exe 파일을 다운받고 더블 클릭해야 하죠. 리눅스에서는 터미널에서 명령어 한 줄이면 끝납니다. 화면에 명령어를 보시면 sudo apt install 뒤에 프로그램 이름을 쓰는 형태인데요. 이 한 줄이면 엔진엑스라는 웹 서버가 통째로 설치됩니다. 더 좋은 건 이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다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의존성까지 알아서 함께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앱스토어에서 설치 버튼 누르는 것과 똑같은 편리함입니다. apt는 우분투와 데비안 계열에서 쓰는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화면에 기본 명령어들을 정리해 뒀는데요.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의 차이입니다. 업데이트는 패키지 목록만 최신으로 갱신할 뿐 실제로 뭔가를 설치하지는 않아요. 진짜 업데이트는 업그레이드가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 먼저, 업그레이드는 그 다음, 이 순서로 실행해야 옛날 버전이 설치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지우는 것도 두 가지인데, 리무브는 프로그램만 지우고 퍼지는 설정 파일까지 싹 지웁니다. 개발자가 서버를 새로 받으면 습관처럼 설치하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 줄이면 전부 들어오는데요. Git은 버전 관리 시스템이고 컬과 wget은 인터넷에서 파일을 받아오는 도구입니다. 빔은 텍스트 편집기인데 다음 장에서 제대로 만나볼 거고요. htab은 작업 관리자 같은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 트리는 디렉토리 구조를 나무 모양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중간에 붙은 -y 옵션은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동으로 예라고 답해줘요. 일일이 엔터치기 귀찮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 apt가 모든 리눅스에서 통하는 건 아닙니다. 배포판마다 패키지 매니저가 달라요. CentOS나 페도라는 DNF를 쓰고 아치 리눅스는 팩맨, 알파인은 APK를 씁니다. 왜 이렇게 다 다르냐면 리눅스 세계에서는 하나의 표준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각 배포판이 자기 철학에 맞는 도구를 만들어 씁니다. 불편해 보이지만 이런 다양성이 혁신을 이끌어왔고요. 최근에는 스냅이나 플랫팩 같은 범용 패키지 형식도 나와서 배포판 간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끔은 패키지 매니저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거나 최신 버전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스 코드를 직접 받아서 컴파일 하는데요. 화면의 과정을 보시면 wget으로 압축 파일을 받고 타르로 풀고 그 폴더에 들어가서 설정하고 빌드하고 설치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단점이 분명해요. 이렇게 설치한 프로그램은 패키지 매니저가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도 수동으로 해야 하고 삭제도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가능하면 패키지 매니저를 쓰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소스 컴파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버에서 백그라운드로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서비스 또는 데몬이라고 부릅니다. 웹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대표적이죠. 이런 서비스는 시스템 CTL 명령으로 관리합니다. 화면처럼 스타트로 시작하고 스탑으로 멈추고 스테이터스로 상태를 확인해요. 이네이블을 걸어두면 부팅할 때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참고로 데몬이라는 이름은 악마가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눈에 안 보이게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존재를 뜻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데몬 프로세스는 보통 이름 끝에 D가 붙습니다. SSHD, HTTPD 같은 식으로요. 이제 프로세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입력할 때마다 리눅스는 프로세스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프로세스는 한마디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앱을 여러 개 띄워놓는 것처럼 리눅스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컴퓨터에서 뭐가 돌고 있는지 확인하고 말썽 부리는 녀석을 찾아서 정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프로세스 확인의 기본은 ps 명령입니다. 그냥 ps만 치면 현재 터미널에서 실행 중인 것만 보여줘서 좀 심심하고요. 뒤에 AUX를 붙이면 시스템 전체 프로세스가 쭉 나옵니다. 출력에서 눈여겨볼 컬럼이 몇 개 있는데요. PID는 프로세스마다 붙는 고유 번호고 그 옆으로 CPU 사용률과 메모리 사용률, 그리고 실행 중인 명령어가 표시됩니다. 특정 프로그램만 찾고 싶으면 파이프로 그랩에 넘겨서 걸러내면 돼요. 앞에서 배운 파이프가 여기서도 활약합니다. PS는 스냅 사진이에요. 찍는 순간만 보여줍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면 탑을 쓰세요. 작업 관리자와 비슷해서 CPU를 많이 먹는 프로세스가 위로 올라옵니다. 나갈 때는 Q를 누르면 되고요. 더 예쁘고 편한 버전으로 H탑이 있습니다. 색깔도 있고 마우스도 되고 훨씬 보기 좋아요. 서버가 이상하게 느려질 때 탑을 열어서 누가 자원을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응답이 없을 때는 킬 명령을 씁니다. 이름은 살벌하지만 사실 죽여라가 아니라 신호를 보내라는 뜻이에요. 기본으로 보내는 시그텀 신호는 부드럽게 종료해줘 라는 정중한 부탁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9 옵션으로 시그키를 보내는데 이건 지금 당장 꺼져 라는 강제 명령이에요. 주의할 점은 강제 종료는 프로세스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일을 저장하던 중이었다면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먼저 부드럽게 시도하고 안 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쓰세요. 프로세스 번호를 모를 때는 이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피그랩은 이름으로 프로세스를 찾아주고 피킬은 이름으로 바로 종료합니다. 키롤은 같은 이름의 프로세스를 전부 종료하고요. 예를 들어 파이썬 프로그램이 여러 개 떠 있을 때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 없이 이름 한 번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름이 같은 엉뚱한 프로세스까지 같이 죽을 수 있으니 종료하기 전에 피그랩으로 먼저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긴 작업을 실행하면 터미널이 그 작업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죠. 이럴 때 명령어 뒤에 앰퍼샌드 기호를 붙이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다. 잡스로 백그라운드 작업 목록을 보고 Fg로 앞으로 가져오고 Bg로 다시 뒤로 보낼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포그라운드는 카운터에서 주문받는 직원이고 백그라운드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직원입니다. 주방 직원이 따로 있어야 카운터 직원이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겠죠. 실행 중인 작업을 뒤로 보내고 싶으면 먼저 컨트롤 G로 잠깐 멈춘 다음 BG를 쓰면 됩니다. PS 목록을 보다가 상태 컬럼에 G라고 적힌 프로세스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좀비 프로세스예요. 실행은 끝났는데 부모 프로세스가 끝났구나 하고 확인해주지 않아서 목록에 남아있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한두 개는 정상이지만 수백 개씩 쌓인다면 부모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SSH로 서버에서 긴 작업을 돌리다가 연결이 끊기면 작업도 같이 죽는데요. 이걸 막아주는 게 노업입니다. 노 행업, 그러니까 전화가 끊겨도 멈추지 마 라는 뜻이에요. 출력은 자동으로 노업.out 파일에 저장됩니다. 마지막 주제는 환경 변수입니다. 리눅스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설정값들이 있어요. 리눅스가 기억해둬야 할 것들을 적어놓은 포스트잇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은 상필이야. 내 홈 디렉토리는 여기야. 명령어를 찾을 때는 이 경로들을 뒤져봐. 이런 정보가 전부 환경 변수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림처럼 시스템 곳곳에 붙어있는 메모지들이 리눅스의 동작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 변수를 보려면 env 명령으로 전체를 확인하거나 에코 뒤에 $기호와 변수 이름을 써서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홈은 홈 디렉토리, 유저는 현재 사용자 이름이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패스입니다. ls를 입력하면 리눅스가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찾을까요? 바로 패스의 콜론으로 구분되어 적힌 디렉토리들을 왼쪽부터 순서대로 뒤져봅니다. 프로그램을 분명히 설치했는데
커맨드 나 파운드가 뜬다면 그 프로그램의 위치가 패스에 없다는 뜻이에요. 경로를 추가해주면 해결됩니다. 환경 변수는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면처럼 변수 이름에 등호로 값을 넣으면 현재 터미널에서 쓸 수 있는 변수가 되고요. 앞에 엑스포트를 붙이면 자식 프로세스에도 전달되는 진짜 환경 변수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주소나 비밀키 같은 걸 코드에 직접 쓰지 않고 환경 변수로 넘기는 게 실무의 기본이라 앞으로 정말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다만 함정이 하나 있는데 엑스포트로 설정한 변수는 현재 터미널 세션에서만 유효합니다. 터미널을 닫으면 사라져요. 영구적으로 쓰려면 설정 파일에 적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 프로그램 설치는 수도 apt 인스톨 한 줄이면 끝납니다. 이게 윈도우와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서비스는 시스템 CTL로 관리하고 프로세스는 PS와 탑으로 확인하고 킬로 정리합니다. 명령어 뒤에 앰퍼샌드를 붙이면 백그라운드 실행, 노업을 쓰면 터미널을 닫아도 계속 실행이었죠. 그리고 리눅스의 설정 메모지인 환경 변수는 엑스포트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눅스 텍스트 편집의 전설, 빔 에디터와의 첫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섭다는 소문이 자자하지만 겁먹지 마세요.